자, 오늘은 태음인의 표 한 병 두 번째인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그 사상인의 그 처방에 대해서 방제에 대해서 살필 때 소음인인 경우에는 열이 한에 비해서 주로 소음인은 한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소양인은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주로 열증 위주로 병증이 생겨요. 따라서 약을 처방을 할 때도 한과 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면은 어쩌면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태음인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게 애매해요. 애매해. 그래서 약이 한과 열로 이렇게 딱 구분이 얼핏 잘 안 됩니다. 태음인은 그래서 열도 있고 한도 있습니다. 태양인은 이게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상의 특징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태음인은 그래서 이 처방을 할 때 이게 열자인지 한자인지 구분을 해가지고 처방을 해줘야 돼요. 이 소음인과 소양인 만큼 열과 열자와 한자가 그런 정도로 구분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태음인은 타고난 게 이렇게 좀 다르게 타고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걸 소증을 가지고 판단해요. 소증을 가지고 평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열자구나, 이 사람은 한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이거와는 별개로 지금 현재 나오는 증상, 그러니까 소증이 아니라 현증으로는 또 다르게, 여기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증, 한증,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럼 이렇게만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약을 쓰는데, 이 사람은 열장과 한장과도 구분해야 되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게 열증으로 나타나는지 한증으로 나타나는지도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게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처방이. 자, 이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러면 태음인만 볼 때 태음인 보기 전에 태음인만 우선 볼까요? 태음인의 외감, 표증, 감기, 태양증 뭐 이런 다 좋아요. 외감, 물 치료하는 약은, 대표적인 약은 뭐냐면은 고방으로 볼 때는 뭐죠? 태음인의 감기 걸렸다? 마왕탕이죠. 기왕 했으니까. 그러면은 소음인은 계지탕이에요. 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죠. 계지탕. 소양인은 뭐 청룡탕. 태양인은 없어요. 태양인은 뭐 이렇게 있다. 근데 이걸
이걸 뭐 고방을 써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부족하니까는 동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부터 볼까? 야, 계지탕은 좀 부족해. 그럼 뭐가 좋을까? 이래서 쓰는 게 곽향이에요. 곽향연기사예요. 어떻게 쓰지? 아니다. 요렇게 가나? 곽향 전기사예요. 왜냐하면 곽향연기사는 이거는 표와 리가 구분이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소음이는 항상 이 속의 문제도 어떻든 같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곽향연기산이 사실은 소음인의 그 외감에 감기 걸렸다 하면 쓰는 기본이 되는 거라고요. 동문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소양이는 뭐죠? 소양이는 패독산으로 가는 거예요. 패독산. 패독산으로 가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마왕탕을 그대로 써요. 이거를 가지고 약간 고쳐서 씁니다. 그죠? 고쳤어요. 그래서 이 패독산을 평반 패독산으로 해가지고 소양행 감기에 적용을 쓰는 거고, 이거는 곽향연기산을 그냥 써도 되고 또는 약간 수정해서 써도 되고, 이거는 뭘로 바꿔 쓰냐면은 자 마왕탕 이건 다 이렇게 하고 외감 나왔으니까 이증까지도 볼까요? 이증은 뭘 쓰지? 이 소음인 경우에 이제 여기는 외감이라고 하지 말고 속의 병 이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증에 필요한 약은 소음인인 경우에는 기본으로 이 속이 차가워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기본으로 보비위 하는 약으로 애초에 시작했던 거는 사분자예요. 사분자탕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중익기탕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가겠지만은 어떻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소양이는 뭘로 시작을 하죠? 속을 한다. 동무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겠어요? 육미에서 시작을. 육미지형탕에서 시작을. 태음이는 뭘 가지고 할까? 태음이는 그러니까 태음인의 기본적인 이 외감으로 이렇게 딱 혈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태음인한테 맞는 약이 뭘까? 할 때 동문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생맥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생맥산에서. 그러니까 생맥산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태음인한테 그러니까 보약이라고 생각을 생맥산을 기준으로 해야겠구나. 생맥산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음인의 약을 볼 때는 생맥산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우리 소음인의 약을 볼 때는 사군자나 또는 보중기탕의 약재들이 들어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똑같이 그렇다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 자 마왕탕부터 볼까요? 마왕탕에 들어있는 게 마왕탕에는 얘는 계지탕에다가 계지탕에는 계지하고 작약하고 감초, 그다음에 생강, 대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계지탕에서 작약을 빼내고 거기다가 마왕탕에 필요한 마왕을 집어넣어요. 계지탕에는 계지하고 작약하고 감초, 그다음에 생강, 대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계지탕에서 작약을 빼내고 거기다가 마왕탕에 필요한 마왕을 집어넣어요. 여기다 플러스 마황을 집어넣습니다. 마황을 집어넣고 마황 또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행인이에요. 행인. 이렇게 만들어진 게 마왕탕이에요. 마왕탕인데 이걸 동무가 쓰려고 하니까
태음인한테 맞지 않은 약재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선 게지탕에 들어가 있는 게 게지, 그 다음에 감초, 이런 것들은 게지나 감초나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누구한테 맞는 약재들이에요? 이거 소민한테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가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태우면 됐을 때는. 그래서 이걸 빼버리고 뭘 집어넣냐면은 황금하고 뭐지? 저도 좀 볼게요. 야, 앞에 서면은 생각이 잘 안 나요. 마황, 황금하고 맹문동.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그 두 가지를 빼고 이 두 가지를 집어넣어서 마황 발표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마황 발표탕은 태음인의 감기에 바로 태양증 또는 기타 감기에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음인이 감기 걸렸다. 마황 발표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태음인의 그래서 뭐 대충 아시겠죠? 생맥산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생맥산 뭐 들어가 있죠? 생맥산. 인삼, 맹문동, 그 다음에 오미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생맥산에. 근데 여기에서 이 인삼은 태음인한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인삼은 소민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빼. 그럼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대신하는 게 길경이에요. 길경이고 플러스 여기다가 플러스 산약, 그 다음에 황금, 그럼 뭐지? 그 다음에 백과 해가지고 이게 길경생맥산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요. 이것을 그래서 한동안 썼어요. 백과가 이게 뭐라고요? 은행이요, 은행. 근데 이게 또 변천이 됩니다. 이게 변천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변천이 돼서 태음인한테 기본적으로 써주면 좋겠다 해서 나온 약이 태음인은 뭐가 약해요? 장부? 폐가 약하죠, 폐. 폐의 원기를 돋아주자. 폐원탕. 보폐원탕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보폐원탕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맹문동, 길경, 오미자, 그 다음에 산약, 그리고 나서 얘네들 대신에 이 황금과 백과를 빼고 여기다 의인, 그 다음에 나복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보폐원탕이라고 하는 태음인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든 게 폐원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별로 없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써가는데 아시다시피 태음인은 열자와 한자가 있어요. 열자와 한자가 있어서 지우고 태음인의 그 한자한테 쓸 수 있는 약재는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건 열을 좀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열을 내고 비 쪽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약재들이 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자는 의인, 그 다음에 밤, 건율, 다음에 마황,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은 주로 한자들한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차가운 사람들한테 쓰는 거고, 열자한테 집어넣는 주로 약재들은 열자한테 집어넣는 거는 열을 식히는 걸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갈근하고 열을 확 빼주는 게 뭐예요? 이 적도 빼고 깨뜨려고 열도 빼고 뭐 이렇게 하는 확 설사도 시키고 하는 게 있죠. 대화. 이런 거는 열자한테 쓰는 약재들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약재들이 구분이 되는데 이 보폐원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보폐원탕에서 한자한테 주로 쓰는 기본적인 약을 만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이름이 조리, 폐원탕이에요. 조리폐원탕. 보호폐원탕에서 한자용으로 만드는 게 조리폐원탕이고, 이 조리폐원탕은 이러한 개념에다가 이제 이런 약재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니까는 요게 약재들이 뭐가 들어가냐면은 자, 맹문동과 길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따뜻한 약이 필요하니까 의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이제 빠지고 여기다가 이제 황금도 들어가더라고요. 황금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조리폐원탕은 기존 보폐원탕에서 얘네들 약재를 추가하면서 조절을 해서 한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조리폐원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리폐원탕을 기본적으로 써요. 이 태음인 한자들한테. 그리고 여기에다가 필요한 약재 몇 가지를 더하고 빼고 하면서 열증일 때와 한증일 때 뭐 이럴 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리폐원탕을 기본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태음인의 약을 보면은 이게 쉽게 이런 언급을 안 해놨어요. 이렇게 안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이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질이 이제 나올 거예요. 뭐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도 나가시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은 태음인이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릴 때는 그냥 마왕 발표탕 쓰면 된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고요. 근데 감기보다 심해지는 게 뭐냐면은 한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골. 그래서 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지가 차가운 이런 게 아니라
이 골이라고 하는 것은 오한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이건 장간병이라고도 하고 40일통이라고도 하고 무한건병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오한이 이렇게 쭉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발열이 지속되다가 또 오한이 지속되고 발열이 지속되고 이래서 길게 20일 넘게 40일까지 가는 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병의 이름을 한골이라고 했잖아요. 한골의 기간이 길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중병이 되는 거고, 한골의 기간이 짧을수록 그러면은 대신에 그 열이 발열하는 기간이 길어나겠죠. 이럴수록 병이 나아가는 거고 병이 가벼운 병이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하게 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은 이 발열할 때는 땀이 나와요. 이 땀이 나오는데 땀이 어느 부위에 나오는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한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아가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나아가는지, 이게 한골 상태가 중병인지 경병인지 이런 게 파악된다고 하는 부분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기억되시죠? 이런 게 있었다.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은 이 한골을 처방을 어떻게 하느냐, 이 처방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자, 이 한골에 대한 처방은 기본적으로 포커스는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이 한골을 없애주는 쪽으로, 그러니까는 따뜻한 약을 써서 얘를 없애주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자, 한골이라고 하는데, 논왈, 이거는 동무의 얘기예요. 한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태음인병이고, 그 다음에 무한, 땀이 안 나오는 게 4일 정도 된다. 그러면 땀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한골, 오한이 있는 때라는 거예요. 오한이 있는 때가 4일 정도면은 이거는 중병에 해당이 된다. 이게 5일이면은 이거는 헌병이다. 중병보다 더한 게 헌병이죠. 헌병이다. 그 전에 얘기가 있었어요. 이 한골이 2에서 3일 정도 되면은 이거는 그냥 낫는다. 경병이다 그랬어요. 경병이다. 그 정도도 나아, 이건. 그런데 이게 6일 이상 이렇게 되면은 7일 이렇게 땀이 안 나오고 6일, 7일 되면은 이거는 땀이 안 나오고 그러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주 위증이 되면서 죽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골에 대해서 치료가 가능한 또는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요 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4일이나 5일쯤 되는 거. 이거는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소위 장간병이고 40일통이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이때 약을 뭘 쓰냐, 약을 우선은 급하게 대용할 수 있는 게 웅담입니다. 웅담산. 곰슬개예요. 곰슬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곰슬개가 가장 뛰어난 부분은 그 해표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해표력을.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든 땀이 안 나오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땀을 내게 해표를 시켜서 땀이 쫙 나오게 해주는 게 돼야 되는데, 이 웅담이 바로 그 역할을 잘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웅담의 또 다른 특징은 그 전염성, 역기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해소시키는 역할도 같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웅담산을 이렇게 쓴다. 또는 자, 웅담산을 쓰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쪽으로 열을 어떻든 지금 추우니까, 그러니까 한증이 있으니까 한증에 맞는 그 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한다 열소탕이에요. 한다 열소탕. 이거는 한이 많고 열이 적은 거니까 지금 추운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한증이잖아요. 한증이니까 한다 열소탕을 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다열소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대충 한번 가서 보시면은 한다열소탕이 지금 3페이지에 있어요. 한다열소탕 그 맨 아래쪽에 보시죠. 자, 의인이 있고 나복자가 있고 그다음에 맹문동, 길경, 마왕, 황금, 행인 이렇게 있고 건율 이렇게 있죠. 보시면은 의인하고 나복자, 의인하고 건율은 그 약성가나 이런 쪽에 보면은 전부 다 비위를 튼튼하게 있는 약재들이에요. 의인하고 의인이 뭐예요? 율무죠, 율무. 우리 살 뺄 때 뭐 먹는다며. 근데 의인하고 건율, 밤이죠, 밤. 이거는 비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약. 그 다음에 나복자, 나복자 뭐죠? 무씨, 무씨. 무씨는 이거는 소화를 도와주고요. 소화를 도와주는 약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초점이,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면서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이런 부분으로 약재들이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따뜻한 약이잖아요. 그죠? 아까 한자에 쓰는 약재들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쭉 나와 있는 맹문동, 길경, 마왕, 황금, 행인. 뭡니까 이게? 이게 마왕 발표탕이에요. 마왕 발표탕. 그러니까는 한다열소탕은 따뜻한 약재, 주로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약재들에다가 마황 발표탕을 섞어갖고 합방해갖고 쓰는 게 한다열소탕입니다. 한다열소탕.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다열소탕이 하는 일은 뭐다? 한증을 치료하는 거다. 한증을 치료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요거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뭘 더 주면 좋냐면은 제조, 제조, 조자가 어떻게 쓰냐, 이렇게 씁니다. 아예. 제조 뭐죠? 제조는 군뱅이에요, 군뱅이. 자, 제조는 어떤 기본적으로 제조는 어디에 일반적으로 쓰냐면은 혈액순환, 어혈 이럴 때 기본적으로 쓰는 약재인데, 여기서는 웅담과 비슷한 목적으로 해표해서 땀을 바짝 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로서 제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을 보고, 자, 대변이 활하냐 조하냐가 나와 있죠. 이거는 지금 이 한골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자, 태음인의 그 한자, 열자 할 때 한자만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자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약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대변이 활자면은 기본적으로 한자예요, 한자. 차가운 사람들. 그러니까는 반드시 안에 어떤 약들이 들어가줘야 하냐면은 건율과 의인 또는 뭐였죠? 마황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다열소탕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한다열소탕은 태음인 한자가 한골에 걸렸을 때 그냥 쓰는 거고, 거기에 대변이 조자, 대변이 건조한 사람들은 뭘 쓰라고 돼 있어요? 갈근하고 대왕 쓰라고 돼 있죠. 한다열소탕에다가 갈근하고 대왕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그렇게 약재 구성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갈근과 대왕이 들어간 약을 쓰면 되는 거예요. 갈근과 대왕이 들어간 약, 차가운 약. 그게 뭐냐면은 갈근 대황탕을 쓰면 됩니다. 갈근 대황탕. 갈근 대황탕 한번 볼까요? 갈근 대황탕? 갈근 대황탕이 아니라 갈근 승기탕이지. 네, 갈근 승기탕입니다. 우리가 저기 대승기탕, 소승기탕은 아시죠? 대승기탕이 소승기탕이 전부 다 이제 설사를 시키는 건데, 열을 빼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대승기탕이 훨씬 세게 빼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갈근이 대신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승기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왕이 들어가 있고, 그 보시면은, 그 다음에 또 차가운 약 중에 하나로서 황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경, 승마, 백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갈근 승기탕은 태음인의 해열제입니다. 해열제. 속에 열이 있다. 변이 굳는다. 할 때 기본으로 써가지고 그 변이 굳는 거, 변비가 생기거나 속에 열을 빼주는 역할을 쓰는 게 갈근 승기탕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왕을 늘려야겠죠. 그러니까 대왕을 군약으로 올리면은, 그러니까 대왕이 지금 2돈을 쓰는데 4돈을 쓰면서 갈근하고 똑같이 쓰면서 올리면은 갈근 대승기탕이 되는 거고, 대왕을 줄여요. 지금 2돈인데 1돈으로 줄여? 그러면은 갈근 소승기탕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열을 조절하는 그 강도를 조절해서 약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갈근 승기탕은 속에 있는 열을 빼내는 역할을 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한골 처리, 치료하는 부분은 약간 빠뜨린 게 있는데, 마지막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자, 이렇게 약을 쓰는데, 땀이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땀이 나기 시작하고, 발제 쪽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고, 이마로 땀이 나고, 미른골로 땀이 나고, 광대뼈로 땀이 나고, 턱으로 땀이 나고, 가슴으로 땀이 나면은, 땀이 내려오면서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땀이 어디서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태음인은 항상 땀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걸 땀이 나줘야 돼, 태음인은. 아니, 근데 그런 적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아픈 경우가 있잖아. 그럼 나도 나왔으니까 여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첫째는 땀이 나는 걸 느끼고. 태음인이 아니라. 태음인이 아니라. 자, 어쨌거나 공부는 일단 진행을 해놓고 그건 나중에 한번 토의해보죠. 자, 그래서 이 액상, 이마에서 나고 미릉상, 미릉, 눈두덩이에서 일단은 땀이 나면은, 이거는 치료가 되어 가는구나 하고 치료가 자동으로 되기를 기다려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사상인의 그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치료가 됐어. 병이 나았어. 근데 조리를 해주는 게 특징이에요. 조리. 조리를 해줘요. 조리를. 조리 돌림이 아니라 조리를 해준 거예요. 약을 갖고. 그래서 약을 가지고 조리를 해줘야 된다. 이제 구체적인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올 텐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야지 다른 이상한 병들이 생기지 않는다. 이제 좀 병 나느라고 좀 체력이 많이 소진되어 있을 테니까, 그렇죠. 체력까지 이제 회복하는 의미에서 조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건의 임상 예가 나옵니다. 상견, 내가 이러이러한 걸 치료한 적이 있다지. 보시자면 이건 쭉 한번 읽어가면서 보죠. 처음에 위완한증이라고 나왔어요. 위완한증. 그 다음에 온역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온병이라고 써있구나. 온병. 자, 위완이라고 하는 거는 위의 위쪽이에요. 이 가슴 또는 여기 목 쪽을 쭉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위완한증. 여기서 한증으로 나오는 거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설사예요. 설사. 그러니까 설사병인 거예요. 그 설사병의 원인을 위완이 차가워서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위완. 위완이 약해요. 태음인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병명의 이름이 뭐냐면은 위완이 차가워서 표의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가 카테고리를 동물은 그렇게 나눴어요. 위완이란 건 그 동무의 4개로 나눈 위완이고. 네, 맞아요. 복배 표리할 때, 그 위완. 자, 위완한증. 그리고 우리가 온병은, 온병을 이렇게도 쓰고, 온자를 그냥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쓰는데 별로 구분을 안 해요. 요거 별로 구분을 안 하고 쓰는데 이 온병에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온병은 그냥 열병인데 열병이라고 봐도 되고 급성 열병, 외감성 급성 열병 온병을 그렇게도 봐도 되고 또 하나 뜻이 더 있어요. 전염병이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전염병 할 때는 요걸 써요. 요걸 역자를 씁니다. 역자를 전염병을 온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온역까지 얘기 않고 온병 이렇게도 얘기를 하니까는 그 문맥을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온병은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차차 나가면서 한번 그 의미를 보시도록 하죠. 자, 어떤 태음인이 있었는데 소증은 평소의 증상이에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증상이 뭐가 있었냐면은 정충이 있었고 가슴 떨림, 정충이 있었고 땀은 안 났어요. 그 다음에 숨은 짧고 목에는 이물감이 있었어요. 결해가 있었어요. 이거는 평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추가됐냐면은 설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설사가 한 10여일 그치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위완 한증이 되는 거예요. 설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설사하는 걸 동무가 정의하기를 자, 이거는 표병이다 그랬어요. 설사를 표병이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그 위완 우리가 동무가 이 병을 나눴잖아요. 나중에 그 지금 표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병이 있는데 표병은 한증이고 이병은 열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는 위완이 차가워서 표병, 한병이 생기는 거고 나중에 그 이병으로 열병이 생기는 것은 간열레에 의해서 그렇게 생긴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표병의 중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표의 병 어디 뭐 두통 어디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사실은 설사는 이병으로 봐야 하는데 카테고리를 그렇게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표병으로 했지 고민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표병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약간 중증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뭔 약을 쓰느냐 그래서 태음조위탕을 썼다. 태음조위탕은 이거는 우리가 다루질 않았네. 아니다. 조위탕. 자, 태음조위탕을 썼어요. 태음조위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서 보시죠. 4페이지 맨 위에 있네요. 태음조위탕은 한다 열소탕하고 크게 뭐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태음조위탕을 보면은 의인이 하고 건율을 맨 위에다 올렸죠. 의인과 건율은 차가운 환자한테는 거의 반드시 써야 하는 따뜻한 약재들이에요. 그리고 의인과 건율은 비위를 튼튼하게 한다. 비위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나복자는 소화를 잘 시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전부 비위를 튼튼히 하고 소화를 잘 시키는 이런 약재들하고 그 아래쪽에 맹문동, 길경, 마황, 오미자, 석창포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는데 이 비교를 어떤 거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냐면은 그 한다열소탕은 여기에 그 기본 한증에 필요한 약재, 한자에 필요한 약재들에다가 마황 발표탕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에 반해서 태음조위탕은 따뜻한 약재에다가 마황 발표탕을 약간 수정을 해서 되도록이면은 그 태음인의 기본적인 그런 그 도와주는 아까 약재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생맥산을 비롯해서 나오는 그런 약재들로 주로 바뀐 형태. 그러니까는 표증의 해결보다는 주로 이증까지도 같이 생각하는 그런 약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그렇잖아요. 조위 하잖아요. 위장을
조화롭게 관리하면서 조정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약은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설사에 쓰고 있습니다. 설사. 그리고 한자죠, 한자. 이거는 한자에 쓸 수 있는 약이죠. 그러니까는 한자에, 태음인 한자에 설사에 쓰는 약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약을, 그래, 태음 조이탕을 썼어. 그리고 나서 뭘 같이 써줘? 적은 피를 써요, 적은 피. 적은 피. 적은 피는 어떤 목적으로 쓰냐면은 지사하는 약기예요, 지사. 적은 피가 지사. 그 지사하고 적은 피가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적은이 돼 있죠. 지사와 지혈한다. 지사 지혈을 하는 목적으로 적은 피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지혈은 아니고 설사에 대한 약으로 적은 피를 쓰는 겁니다. 적은 피가 여기에 딱 들어오는 것은 이 설사를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까 이 설사를 그쳐줄 요량으로 적은 피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이용을 하니까는 설사가 그쳤어요. 설사가 그치고 그 다음에 30일간 이걸 계속 써줍니다. 30일이나 썼어요. 그러니까 땀이 쫙 나면서 매일 이 평소에 나오던 증상도 없어지는데, 이게 없어지는 찰나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왼쪽 아래쪽에 갑자기 그 집의 식구들 5, 6명이 전염병에 걸려요. 온역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병관을 해야 되잖아요. 병관하느라 약을 며칠 못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전염병에 걸렸어요. 근데 전염병에 걸려서 어떤 증으로 나오냐 하면은 열증이에요. 온증. 그러면 이거는 열증이라는 거예요. 열증인데 설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열증으로 밖으로 나오는 부분은 열증으로 나오고 설사도 있는 거고, 그래서 속에 좀 열이 있다 보니까는 죽이고 밥이고 안에 입맛이 똑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먹지를 못하고 있는 찰나 약을 뭘 썼냐면은 태음 조이탕을 같이 쓰고, 이제는 열이 있잖아요. 안에 열이 좀 들어있으니까 한자긴 하지만 안에 열이 들어있어요. 온병으로 온증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열을 낮춰주는 게 뭐냐면은 황금하고 승마예요. 승마 차가운 약이에요. 근데 기를 되게 끌어올리는 약이지만 차가운 약이 승마고, 황금은 폐의 열을 확 빼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황금을, 이 태음인한테 황금을 써요. 그래서 승마하고 황금을 열을 빼는 약으로 쓰는 겁니다. 열을 빼는 약으로. 한 10일간 쓰니까는 역시 땀이 쫙 나면서 이 전염 역기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대변이 굳어지는 증상이 또 생깁니다. 이 환자가. 그래서 이틀간 대변을 못 봐. 그러니까 속에 열이 꽉 찼구나. 어떻든 그래서 쓰는 약이 뭐냐면은 갈근 승기탕으로 갈아탑니다. 갈근 승기탕. 아까 얘기했죠? 태음에 속이 열이 있을 때 또는 대변이 조할 때, 변비가 생길 때 쓰는 약이에요. 해열제예요. 그리고 설사를 시켜주는 약이죠. 자, 이걸 써가지고 5일간 하니까는 갑자기 입맛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5일 지나니까 입맛이 돌아오고 역기가 확 빠져요. 그래서 병이 낫습니다. 근데 이제 병이 나오면은 뭘 해야 되죠? 조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태음 조이탕에다가 열을 조금만 빼는, 이제 승기탕 안 쓰고 태음 조이탕에다가 승마하고 황금만, 이 속에 열을 이렇게 조금씩 빼주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40일간 조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전염병도 완전히 없어지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런 증상들도 완전히 없어지더라. 네, 40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두 첩씩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80첩을 먹나 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몇 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핵가 나왔잖아요. 이 목에 이물감. 자, 이 결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억지로 이 안에 있는 걸 뱉어내려고 했는데 잘 뱉어나지 않는 것, 또는 가끔 뱉어내지기도 하는 것, 이거를 이제 이 걸려있는 것을 이제 결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 결에는, 이 이물감이 결려있는 것은 소음인도 있고 태음인도 있는데, 소음인은 주로 함결에, 이 가슴 더 아래쪽에 이제 걸려있는 부분이 많고, 태음인은 흉결에, 소음인은 흉결에, 태음인은 함결이라서 함은 목을 가리키는 걸로 보시면 돼요. 목 쪽에 걸려있는 것, 좀 위쪽에 나오는 게 태음인이다.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온역에 걸리게 되면은 우선 온역에 걸렸다는 건 병증이 되게 심해진다는 뜻이에요. 자, 온역에 걸리게 되면 우선 그 환자를 봐야 되는데 환자가 어쩐지를 우선 봐서 표리, 허실을 판단을 해야 된다. 우선 딱 정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우선 소병이 한자인 경우에 평소의 병이 차가운 걸로 나타나면은 이 사람은 온병에 걸리면 한증으로 나타나고, 열자는 온병에 걸리면 열증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평소의 병이 좀 가벼운 사람은 온병에 걸릴 때는 중병으로 나타나고, 원래 중병인 사람은 헌병으로 더 심해지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앞에 예에서는 한자였잖아요. 근데 중간에 온병이, 그러니까 전염병이 됐을 때 열증으로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상도 있다. 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열은 열로, 한은 한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임상례 보시죠. 자, 이것만 하면 끝나죠. 자, 태음인이 있었는데 소병으로 뭐가 있었냐면, 평소의 병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인익, 목구멍이 건조해요. 목구멍이 건조하다. 속에 열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면색은 청백해. 이 얼굴색은 푸르딩딩 하면서 또 희끄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안으로 가끔 설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평소의 병이에요. 섞여 있는 느낌이죠. 자, 대개 지금 목구멍에 인익이 건조한 자는 동무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열이 있으면, 태음인에 간열이 있으면은 이 목이 되게 건조하다. 면색이 청백하다는 얘기는, 그리고 표한으로 설사를 좀 간혹 한 사람은 위완이 차갑다. 그러니까 간열이 있는 증상과 위완이 차가운 증상이 동시에 같이 있죠. 동시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리가 모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평소의 병, 이러한 병은 상당히 중한 병이다. 태중하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온병에 걸리게 됩니다. 전염병에 걸리게 돼요. 자, 이 사람 오른쪽에 보면은 이 사람이 병에 걸렸어. 온병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괄을 한번 해보면은 병에 걸린 때부터 병이 나을 때까지 한 20일이 걸렸는데, 대변을 살펴볼 때는 처음에는 좀 대변이 무르거나 설사를 했는데, 중간쯤에는 설사는 안 하고 대변이 무른 정도였고, 끝에 가서는 대변이 건조한 증상이 생기더라. 하지만 대변을 못 보지는 않더라. 꼭 하루에 2번, 3번, 4번까지도 보더라. 이 사람은 그래서 열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변을 거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열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한자예요. 한자인데 소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썼냐면은 한다 열소탕을 썼어요. 한다 열소탕. 한이 많은. 지금 온병이 됐는데 일단은 설사를 하고 그러니까는 이 한자이고 하니까는 한다 열소탕을 쓴 다음에 병이 낫고 나서는 조리폐원탕. 조리폐원탕이 뭐였죠? 이게 한자의 그냥 보약 정도. 한자를 몸을 이렇게 하는 기본 약. 한자, 태음인 한자의 기본적으로 쓰는 보약인 조리폐원탕을 써서 여기도 역시 어떻게 40일을 조리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근근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체적인 개괄이에요. 이제부터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자, 이 병이 처음 발병을 할 때 대변은 무르거나 설사를 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지. 그랬더니 그 6일 동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땀이 이마에서 나고, 그 다음에 눈두덩이에서 나고, 그 다음에 이 광대뼈 쪽에서 땀이 이렇게 났어요. 괜찮은 증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이나 기거하는 거는 뭐 평소와 다름이 없었어요.
6일 후에 약을 썼는데 약을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은 이 사람 지금 온병에 걸려 있어요. 전염병에 걸려 있을 때는 약을 쓰라라고 했거든. 그래서 쓴 거예요. 전염병에 걸려 있으니까는 약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다 열소탕, 한자니까 열소탕을 썼어요. 그러니까 7일 그 다음날 되니까는 땀이 온 얼굴에 나고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면부, 얼굴 가득히 이렇게 쭉 나더라는 겁니다. 턱 아래까지. 그건 좋은 증상이잖아.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땀이 난 다음에 얼굴이 푸르딩딩해져요. 그리고 어눌증이 생깁니다. 말이 이렇게 더듬거리고 말이 제대로 안 나와. 그리고 나서 8일, 9일, 그 다음 날로 가니까는 어눌증이 덧붙여서 이롱이 생겨요. 이롱 잘 안 들려. 그 내부에 뭐가 많이 생겼다는 거겠죠. 그러다가 땀도 이제 이 턱 쪽에서 나던 땀이 다시 광대 쪽으로 올라가고 광대뼈 땀이 다시 눈두덩이로 올라가고 더 악화가 되고 있는 증상이 보이죠. 그 땀 자체도 미립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잠시 땀이 나다가 쏙 들어가 버려. 안 좋군. 단지 지금 이마에만 땀이 있는 정도로 되더라는 얘기죠. 호흡도 되게 짧고 급해지고 안 좋아지는 증상이죠. 그 다음에 10일 밤이 되니까 이마에 나던 땀도 들어가 버려요.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어눌하고 이롱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고 목을 꽉 막고 있는 게 있어요. 다면이 있는데 이게 목을 꽉 막고 있는데 이게 뱉을 수가 없어요. 입으로 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 병자가 답답하니까 손을 입안에 집어넣어서 그걸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 뒷변으로 넘어가지고 오른쪽으로는 이따 가야 되고 그 아래쪽에 뒷장 11일이 되니까는 호흡이 더욱 짧아지고 급해집니다. 12일이 되니까는 죽식을 두 그릇을 먹어요. 이때 동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때 만약에 어떤 약을 써야 할까 할 때는 땀을 빼주는 게 급선무니까 웅담산을 쓰는 게 좋겠는데 웅담산이 없어. 걸제란 얘기는 그게 없단 얘기예요. 웅담산이 없어서 이 사람 오늘 밤쯤에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초혼, 어슴푸레 할 때 이제 해가 넘어가고 그럴 때 호흡이 잠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잠시 안정이 되는 게 보여. 자, 바로 그 전장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리고 그 다음 13일에 계명시면은 닭이 울 때 새벽에 보니까 이 발제 쪽에서 땀이 살짝 비쳐요. 발제 쪽에서 14일, 15일 이렇게 연 3일간 이 사람이 죽식을 2-3그릇을 먹어요. 그리고 땀이 이마에서 나고 눈두덩이에서 나고 광대뼈에서 나고 차차 땀이 나면서 얼굴에서 푸른 기운이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16일째 가슴에서 땀이 쫙 나더니 이제 객담, 목을 막고 있는 그 담을 이제 뱉을 수가 있게 돼요. 어느 정도. 그러면서 어눌증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눌증은 이 목에서 객담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어눌증이 생기고 이롱도 같이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일 딱 되니까 가슴 쪽에 땀이 쫙 수차례 크게 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증상들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런데 이롱증은 여전해요. 그리고 나서 병해 후 용약을 써서 조리를 하는데 조리한다고만 나와 있어요. 책에는 조리 폐온탕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일간 쓰니까 이롱이라든지 눈이 희끄무레한 것도 없어지더라. 이렇게 해서 나았다. 그러니까는 이게 약을 막 급하게 막 이렇게 어느 증상이 생기니까 약을 막 쓰고 이러진 않고 그냥 이 약 하나 썼어요. 약 하나. 그냥 이 한자에 쓰는 약 기본약 한다 열소탕 이거는 그냥 하나
쓰고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것밖에 쓸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기다리니까 낫더라. 이렇게 해서 임상예로서 소개를 한 거고, 거기에 약을 어떻게 써가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